우리나라에 일할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2차 베이비부머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약 954만 명 정도인데 전체 인구로 보면 대략 20%나 돼요. 이 많은 인원이 일을 멈추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베이비부머는 전쟁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고 싶어도 전쟁통에 결혼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뤄둔 결혼을 우르르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2세들도 아주 많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인구가 매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걸 베이비부머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1차 베이비부머라고 하고요. 그 이후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불러요. 2차 베이비붐 시대는 1차를 능가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는 해마다 100만 명씩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대요. 우와. 급격하게 늘어난 아동들이 학교로 몰리면서 초등학교 한 반이 50명이 넘었고요. 한 학년 전체가 대략 15반까지 있고 교실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는 등 학교 시설이 학생을 못 따라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이랑은 완전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태어난 인력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물러날 나이가 된 거죠. 만약 그 빈자리가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지면 당연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 2차 베이비붐 이후 그만큼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거래요. 이건 앞선 1차 베이비부머의 0.33%포인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2030년대가 되면 연간 1.3% 정도로 저성장이 예상되는데요. 2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0.38%포인트 정도 더 빠진다면 이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보다 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 직무 임금 체계 도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잘못하다가는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2차 베이비부머들은 계속해서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데요. 계속 근로 희망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약 10% 정도 늘었고요. 평균 근로 희망 연령도 71.7세에서 73세로 올랐습니다. 이건 노년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만 있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법을 바꿔 일하는 연령을 사실상 65세로 늘렸는데요. 이후 일본의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 추세를 한국에 적용하면 성장률 마이너스 폭을 0.16%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한편으로는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2차 베이비부머 평균 총 자산은 약 7억 5천만 원인데요. 순자산 규모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커서 평균 소비 성향 또한 높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2차 베이비부머 시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IT 능력을 지녔고 해외여행, 골프 등 취미나 문화생활이 풍부한 세대라는 특징이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은퇴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사회적 합의가 진행된다면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고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겠죠? 빨리빨리요!